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입니다. 2026년 미국 주식시장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흔들리고 언제 기회가 오는지 파악하는 타이밍입니다.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1월과 2월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한 방에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잭슨 홀 미팅에서 흘러나오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나스닥 지수가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 오늘은 뉴스가 아닌 순서대로 시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올해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4대 지수의 현재 현황을 체크하며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번 주에 0.7% 하락하였고 S&P 500 지수는 1% 빠졌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 하락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 또한 1.1% 하락세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4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함께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다소 힘겨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S&P 500 지수 지도를 살펴보면 초록색 상승 종목과 빨간색 하락 종목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어 각 섹터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하락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짚어볼 것인데 첫 번째로 언급할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주에 무려 11%라는 폭락세를 기록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프리미엄 가치가 거품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순한 기술력을 자랑하기보다 실제 체결된 계약 규모와 고객 수의 증가, 그리고 운영 마진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가 투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수사나 미래 전망에 대한 말뿐만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기업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시기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7.8%의 조정을 받은 테슬라로 비아디에게 전기차 판매 1위를 내주고 작년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보다 가격 인하의 한계점과 자동차 제조, 마진,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언제 실질 매출로 연결될지를 냉정하게 따집니다. 기대가 큰 종목일수록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질 때 주가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분석할 기업은 인공지능의 절대 강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투자 비용 대비 수익화 속도에 대한 불투명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산업의 포인트는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으로 전환되어 돌아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라면 애저 클라우드의 구체적인 성장률과 코파일럿 서비스의 확산 속도를 분기별로 반드시 체크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2025년 빅테크 기업들의 최종 수익률을 정리해보면 구글이 65.8% 상승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나란히 이었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저조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까지 4개나 되는데 이는 시장 내부의 수익률 격차를 잘 보여줍니다. 다우의 계전략과 유사한 논리로 2026년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량 기업들을 눈여겨보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테마별 ETF 흐름을 살펴보면 왼쪽 섹터에서는 소비순환제가 3% 조정받는 동안 에너지가 3% 상승하며 섹터 간의 뚜렷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형 성장주가 1.8%의 조정을 받으며 이번 주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배당형 ETF인 SCHD는 0.3% 상승하며 선방했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6.7%로 유지하며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오른쪽 위의 성장 ETF를 확인하면 반도체 섹터가 2.4% 반등에 성공하며 전고점까지 단 1.2%의 하락폭만을 남겨두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위치한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관련 ETF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았으며 혁신 테마의 로봇 관련 BOTZ ETF는 0.3% 소폭 상승했습니다. ETF.com에서 발표한 2025년 최고 수익률 상위 20개 목록을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원자재 분야가 휩쓸어 많은 투자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은과 금이 상위권을 독식했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실버 ETF는 연말까지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안전자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선호도를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은의 공업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에 은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꾸준히 관찰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비교해보면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은 10% 하락하며 전고점 대비 19.1% 밀려난 팔란티어입니다. 넷플릭스 또한 이번 주에 큰 조정을 겪으며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30% 이상으로 키웠고 이는 고평가된 성장주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고배당주인 엑슨모빌은 이번 주에 2.8% 상승하며 최고점까지 단 2.9%만을 남겨두는 놀라운 주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긴 횡보 구간을 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쉽게도 상승 채널의 하단이 깨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주가가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박스권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해야 하는데 금요일 하루에만 5% 하락했으므로 지금은 성급한 매수보다 관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가와 환율의 관계를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주 S&P 500은 1% 하락했으나 환율은 0.1% 상승하며 거의 보합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의 주식 계좌를 기준으로 환율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0.9%의 하락으로 이번 한 주를 마감하게 된 셈입니다. 12월 한 달간의 자산 성과를 최종 비교해보면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식과 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조차 0.4%라는 미미한 상승을 기록하며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던 힘든 연말이었지만 새로 시작된 1월에는 다시금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곳은 1764억 원이 몰린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초단기 채권에 1598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극단적으로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이 판매한 종목을 분석해보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2519억 원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의 흐름을 왜곡 없이 보기 위해 일반 상품인 SOXX를 살펴보면 2주 전 엄청난 금액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다행히 주가는 V자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채널 상단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 CES를 보면서 방향을 신중히 체크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 현황을 보면 S&P 500과 나스닥을 제외하고 초단기 채권과 중국 로봇 테마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번 주 상위 10개 종목의 매수 금액은 4,728억 원에 달하며 연초가 되자마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시금 빠르게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면 매도 상위권에는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 상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해외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매수가 집중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섹터 비중을 보면 산업재와 기술 분야가 가장 높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로봇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현재 로봇 산업은 미국의 테슬라를 제외하면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양산 능력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올해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투자자 관점에서 로봇 산업의 대중화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주 주요 기사 5가지를 정리해 볼 것인데, 첫 번째는 영국 증시에 대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영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1만 포인트를 돌파했으며 주도주는 금융과 광산, 그리고 방산 같은 전통적인 산업주들이 차지하여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단순히 성장주만 고집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전통 산업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전 세계적인 섹터 로테이션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10%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상승의 핵심 동력은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단순히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함께 탑재되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BM과 DDR5 같은 차세대 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금요일에 급등하며 메모리 시장의 온기를 입증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실제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의 수요가 예상치만큼 따라오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로봇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자동화는 더 이상 공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배달과 운송, 그리고 물류 서비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로 보아야 하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 생산성과 마진은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은 로봇 기술 그 자체에 감탄하기보다 누가 자동화 솔루션을 팔아 돈을 벌고 누가 자동화를 도입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업무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감소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마진을 개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형성하므로 실적 발표에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업들의 실적은 이러한 관점에서 얼마나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판가름해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다가오는 6일에 개막하는 CES 2026 박람회에 대한 이야기로, CES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가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월가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한 발 더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단순히 신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를 넘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전력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비용이 얼마나 커질지를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투자자라면 눈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기술, 데모보다는 인공지능이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즉 비용과 효율성 측면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비교해보면 왼쪽은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사 모델의 성능 향상 기사이고, 오른쪽은 구글이 데이터 센터 냉각 비용을 40% 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메타의 기술 발전은 전력 사용량과 서버 냉각 비용 증가를 유발했지만, 구글은 핵심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했기에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진짜 이득인지 금방 눈치챕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은 화려한 기술력 그 자체보다 실제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며, CES 또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CES를 통해 다양한 소식이 쏟아질 텐데, 우리가 걸러야 할 대표적인 위험 멘트 3가지는 바로 역대 최고 성능 모델을 더 키웠습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폭발적입니다입니다. 이러한 멘트들은 성능 개선과 규모 확장, 그리고 수요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비용 증가와 이익률 불확실성이라는 이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긍정적인 멘트들은 같은 성능 대비 더 적은 전력 사용, 연산 효율의 획기적인 개선,
매출 반영 시점의 명확화, 인공지능, 운용 비용 감소 등입니다. 위험 신호와 기회 신호를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실적 발표 때 반드시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설비 투자 추정치를 5천억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예정임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의 투자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며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야 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하므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또한 2030년까지 1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무려 1587와트라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막대한 수의 데이터 센터 건설과 더불어 발전 용량, 증설, 송전망, 확충 변압기 및 스위치 기업까지 전력 장비, 산업 전반의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투자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 전력 관련 기업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 제공자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 단순히 인공지능 칩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 확대의 4단계를 보면 데이터 센터의 확장부터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반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그 중심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빅테크들이 있습니다. 투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 ETF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전력망 확충과 실물 설비 투자에 베팅하는 PAV ETF가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PAV ETF는 전력 및 산업 부품 기업인 하우맥과 파커, 한이핀, 그리고 전력 인프라 전문 기업인 컨타 서비스 등 약 100개의 우량한 기업들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두 번째 테마는 사이버 보안인데 최근 구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보안 산업에 있어 거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퍼질수록 보안 사고가 기업의 매출과 평판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보안 지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구조적인 필수 운영 비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보안은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예산이 아니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으며 국가 주도의 정교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탐지 능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 그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어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보안에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51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흐름은 클라우드 보안과 위험 탐지 분야의 매출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 ETF 중 비유지는 포티넷과 체크포인트,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등 성장 단계에 있는 핵심 보안 기업 31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자주 언급되던 CIBR ETF가 대형주 위주의 성숙한 기업 비중이 높다면 비유지는 중소형 성장주 비중이 높아 투자자의 성향과 변동성 감내 수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정점인 로봇인데 인공지능의 확장이 우리 삶과 제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동화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이 없어 조명을 켜지 않고도 운영되는 소위 불 꺼진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만의 폭스콘 같은 기업은 야간 무인 생산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또한 실제 생산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언젠가 무인 생산 비율이 100%가 되는 시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에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인공지능 자동화 수요는 전 산업으로 퍼질 것입니다. 로봇 자동화 관련 ETF인 아로비어는 산업과 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으며 환학과 인투이티브 서지컬 등 약 90개의 글로벌 로봇 관련 기업들을 동일 가중 방식으로 담습니다. 이제 2026년의 전체적인 투자 로드맵을 그려볼 것인데 올해 미국 주식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각 분기별 이벤트에 따라 언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수익률의 성패를 가릅니다. 1분기에는
CS 박람회에서 얻은 인공지능 확장의 힌트를 바탕으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수익화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연준 의장의 교체 리스크나 3월 FOMC 점도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의 금리와 정책은 실적이 견고하게 받쳐줄 때 비로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인공지능이 각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분석 과제입니다. 2분기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와 맞물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며 6월 FOMC 회의는 새로운 연준의 정책 프레임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FOMC 회의는 단순히 금리 결정의 날이 아니라 시장에 큰 변동성을 제공하는 기회의 날이기에 그날의 방향에 도박하기보다 포지션 재조정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분기는 검증의 시기로 7월과 8월 빅테크 실적에서 인공지능 투자 대비 이익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정책 시그널을 잘 읽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를 어떻게 재설정하는지 그리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따라 하반기 증시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분기는 수급과 정책이 함께 요동치는 구간으로 11월 3일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세제 정책의 색깔을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입김과 새로운 연준 의장의 발언이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따라 저금리 기조 유지 여부와 시장의 신뢰도가 판가름 나는 매우 긴박한 시기입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재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며 12월 FOMC 점도표는 내년도 포지션을 정하는 마지막 신호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2026년의 주식시장은 종목 선정의 안목도 필요하지만 각 분기별로 배치된 굵직한 이벤트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 매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JP모건과 버라이즌 그리고 에보트 등 주요 배당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배당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계좌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지표 측면에서도 드디어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발표되는데 6월에는 제조 PMI 지수가 나오고 9월에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실업률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소폭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되는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따라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휘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러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복잡한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시간 영상으로 빠르게 브리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자의 대가목은 하우절은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까지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우리에게 플랜 B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2026년 로드맵을 하나의 정답으로 생각하기보다 상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신만의 플랜 B와 플랜 C를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미리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그러한 흔들림조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인공지능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그리고 로봇 테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거대한 흐름임을 잊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인 뉴스에만 매몰되지 말고 오늘 정리해드린 분기별 핵심 순서와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이 험난한 장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투자 동료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며 다음 주에도 더욱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는 수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늘 푸른 초원처럼 초록색 상승 곡선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언제나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